2014년 그리고 2015년 과연 이재명 시장과 백현동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쉽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남시 백현동에는 한국식품연구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공기관입니다. 혁신도시가 생기면서 이게 전부 완주 혁신도시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거기 완주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을 하려니까 땅을 팔아야 되겠죠. 땅을 팔아야 뭐 비용을 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땅이 잘 팔리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자연 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땅을 팔 수가 없었던 것이죠. 8번이나 공개 입찰을 했는데 모두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토부에서 공공기관들이 땅을 좀 팔 수 있도록 지자체들한테 용도를 높여서 개발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라는 그 협조 요청을 합니다. 이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해서도 2013년에 처음 협조 요청한 뒤에 2014년에 1월과 5월과 10월 세 번에 걸쳐서 국토부가 공문을 보냅니다. 이거 좀 협조 좀 해달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남시는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거기를 땅을 팔아야 국가와 국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니까 당연한 것이고 성남시 입장에서도 똑같습니다. 그 땅이 팔리지 않고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으면 성남시에도 손해고 시민들에게도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 아파트를 짓든지 아니면 뭐 기업이 들어오든지 하려면 협조 요청에 대해서 응해줘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꿈쩍하지도 않고 안 된다라는 공문만 계속해서 보내 회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성남시 주거환경과장으로 재직했던 분이 법정에 나와서 이런 증언도 했습니다. 이 부지는 혁신도시법의 특례조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해줘야 될 의무가 없다. 이건 우리 권한이다라는 것을 이재명 당시 시장한테 보고를 했고 이 시장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해를 넘겨서 2015년이 되면서 참으로 알 수 없는 일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2015년 1월에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아시아 디벨로퍼라는 민간 회사에 영입이 됩니다. 이 김인섭이라는 사람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때 이재명 당시 시장의 선대본부장을 했던 측근 인사죠. 그 다음에 2010년, 14년 지방선거 때도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아시아 디벨로퍼에 영입된 뒤에 같은 1월에 그 땅이 문제 땅이 2,100억 원대에 바로 그 아시아 디벨로퍼에 팔립니다. 자연 녹지 상태 그대로 용도가 상향이 안 됐기 때문에 싼 값에 팔리게 된 것이죠. 2,100억 원대에 팔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2015년 1월에 성남시가 이런 공문을 만듭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이라는 공문인데요. 여기에 그 땅의 용도를 4단계나 높여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전에 2014년에 이 한국식품연구원이 성남시에 요청했던 것은 2단계만 높여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2단계만 높이면은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성남시가 그것도 그렇게 안 해주더니 갑자기 2015년에 4단계를 올려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겠다라는 공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대한민국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뒤 석 달이 지난 2015년 4월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그 공문에 4단계 올리겠다라는 보고서에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5달이 지난 9월, 2015년 9월에는 실제 용도 변경, 그러니까 4단계를 올리는 용도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특혜들이 또 발생합니다. 처음에 성남시가 만들었던 그 문제의 공문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여기에 민간업자와 같이 참여하겠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업자 혼자 다 그 몫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2015년 4월에 이재명 시장이 거기에 이제 사인을 한 그 이후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소리 소문도 없이 그냥 빠져버립니다. 그냥 민간업자 혼자서 다 개발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원래는 임대주택 비율이 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임대주택으로 짓겠다라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로 줄어듭니다. 10분의 1. 10분의 1만 임대주택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민간 아파트로 만들어서 다 분양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임대주택이 그러니까 10%로 줄어든 게 123채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 23채, 23집은, 23가구는 아예 모집 공고조차 내질 않았습니다. 임대 아파트 들어올 사람 들어오십시오라는 공고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찾아봤더니
여기가 로얄층, 펜트하우스 이런 것들로 구성이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처음부터 임대 아파트를 만들려고 한 생각이 아니라 뭔가 다른 용도, 그러니까 로비용이라든가 이런 걸로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의심이 드는 것이죠. 이것은 저의 의심이 아니라 SBS가 보도를 통해서 보도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개발 그 허가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이 백현동 아파트에 바로 그 문제의 옹벽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 옹벽은 왜 등장을 했느냐? 여기 이제 용적률을 다 쓸 수 있게 땅을 깊게 파고 그다음에 최고 높이가 50m, 길이가 300m에 이르는 옹벽을 거기다가 지어 놓은 곳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서울 비행장 옆, 성남 서울 비행장 옆이기 때문에 고도 제한에 걸렸기 때문에 그 흉물스러운 옹벽을 만들지 않으면은 지을 수가 없게 돼 있는 그런 구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옹벽이 안전하냐 이 문제 때문에 이 아파트는 지금 주거용 건물만 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이고요. 옹벽과 붙어 있는 주민 편의시설은 아직도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허가 과정 이런 것들이 실제 주민들한테 지금 재산상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업은 그냥 민간 특정업자한테 수천억 원을 떼돈을 몰아주는 구조다라는 것이 시행에 대해서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민간업자가 얼마의 돈을 벌었느냐? 3천억 원대로 추정이 됩니다. 업계의 추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검찰이 기소했을 때는 1,356억 원을 개발이익을 부당하게 챙겼다라고 검찰이 기소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그 입증할 수 있는 액수만 기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보수적으로 본 것이 1,356억 원 떼돈을 민간업자에게 몰아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바로 그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이게 국토부 협박 때문이다라고 거짓말을 한 그때 상황은 어땠느냐? 그때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불과 몇 달 전에는 민주당 자체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하고 붙었을 때 그때 이낙연 후보 측에서 제기를 한 대장동 비리 그것이 이제 폭로가 됐을 때입니다. 그리고 몇 달 지나서 수사가 막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또다시 백현동 개발 비리까지 또다시 폭로가 된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기죠. 자신이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인데 이것을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매우 급박한 처지에 몰려 있는 것이고 거기에 그 옹벽 사진 같은 게 이제 다 보도가 되면서 이게 얼마나 엉터리였는지가 이제 다 드러나고 있는 매우 급박한 상황에서 이런 거짓말을 공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주 악의적인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사건의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제 그 김인석, 그 브로커죠. 브로커, 악성 로비스트. 이 사람,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백현동 사업을 알선하는 데 있어 대가를 80억 원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1심 유죄, 2심 유죄. 현재 대법원 선고만 남겨놓고 있고 대법원 선고가 임박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진상이 나옵니다. 정진상은 우리가 아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죠. 당시에는 성남시의 정책실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 김인섭이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에게 로비를 했다라는 것이 검찰이 보고 있는 혐의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정진상이 성남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섭이 형이 백현동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잘 챙겨줘야 된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팀장은 나중에 승진을 했는데도 부서를 옮겨주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이례적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이게 김인섭을 잘 챙겨주라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 법정에서 이 사람이 직접 했었던 증언입니다. 이 정진상은 이재명 대표와 함께 기소된 상태입니다. 불구속 기소죠.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 영장을 유창훈 판사가 기각하면서 이 사람도 함께 불구속 기소돼서 재판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이제 정바울이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김인섭을 영입한 그 아시아 디벨로퍼라는 그 회사 주인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인허가를 알선하는 대가로 김인섭이 200억 원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인섭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 200억 원 중에 50%는 내 거고, 그러니까 김인섭 자기 거고, 나머지 50%는 두 사람이 가져갈 것이다. 두 사람이 가져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걸 자기가 김인섭에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사람은 누구냐? 두 사람 이름을
이 김인섭이 콕 찍어서 얘기하지 않았는데 자신은 그러니까 정바울은 그게 이재명 그리고 정진상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증언을 한 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명이 남았죠. 바로 이재명 당시 시장입니다. 이 선거법 사건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선거법 사건에서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요. 이 백현동 사건은 우리가 그 대장동 위례신도시 사건하고 다 병합이 돼서 재판이 지금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판결은 언제 나올지 참 너무 답답한 꽤나 오래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 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에서 받고 있는 혐의는 그것입니다. 1356억 원을 민간 개발업자한테 부당하게 몰아주었고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얻을 수 있었던 함께 사업을 했으면 얻을 수 있었던 200억 원을 얻지 못하게 해서 손해를 끼쳤다라는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이재명에게 직접 흘러갔다는 증거는 검찰이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소하지를 못했지만 성남시와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라는 배임 혐의를 기소를 한 것이고요. 이 부분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시장이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도 결재를 해주고 결정을 했다는 것을 이번 재판부가 그러니까 선거법 재판부가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배임에 대해서도 사실상 유죄 판결을 내린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 재판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가 이번에 확인한 대로 정의는 실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법 정의는 죽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